지금은 돈벌 시간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질문. 자,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한 가지 썰을 먼저 풀어볼게요. 자, 뭐였냐면 제가 매장을 3개를 갖고 있었죠. 자, 3개를 갖고 있었는데 자, 3개 매장 3개를 운영하다가 일단은 한 군데를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고 최근에 매장을 한 군데를 더 정리를 했습니다. 더 정리를 했는데 자, 정리하면서 있었던 해프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뭐냐면 첫 번째 매장 정리했고, 두 번째 매장 정리했고, 세 번째는 이제 운영 중입니다. 이제 운영 중인데 이거 두 번째 매장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운영하고 있으니까 빼고, 첫 번째 매도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매장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뭐냐면은 보통 상가라는 거를 하게 되면 양도 양수를 하게 되잖아요. 양도 양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통 뭐가 발생되죠? 예, 권리금이 발생되죠. 권리금 그리고 월세, 그 다음에 보증금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가게는 제가 양도자에게 양수를 하는 사람한테 넘기는 가게였어요. 제 가게를 넘기는 거였으니까 두 번째 가게를 넘기는 과정에서 당연히 권리금 발생하게 되죠. 당연히 저는 이제 권리금에 대한 차익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권리금에 대한 계약서를 당연히 작성을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인데, 자, 보증금하고 월세는 뭐죠? 이 상가 주인, 그러니까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하고 이 양도 저는 이제 폐기가 되는 거고, 양수인과 새로운 주인 간의 이 계약서를 임대차 계약서죠.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권리금은 상관이 없죠. 보증금은 보통 동일하게 그대로 가고, 이 월세 부분은 사실 제 입장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만약에 150을 내고 있다고 칠게요. 월에 150을 내고 있다고 치면 저는 주인한테 150을 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150을 넘기겠다. 그러니까 150을 내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양수인에게 설명을 했죠. 고지고대로 내고 있고, 자녀 개월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이 나왔다 칠게요. 보통 상가는 2년을 계약하니까 1년이 지났고 남은 기간이 1년이었어요. 자녀 기간이 1년 남은 상황에서 월에 150을 내고 있다는 걸 양수인에게 설명을 한 거죠. 설명을 한 건데, 일단 주인 입장에서는 제가 일단 양수인에게 설명을 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나서 제가 주인에게 먼저 얘기를 했었죠. 일단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일단 주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갑자기 이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랑 계약을 했지. 주인 입장에서 뭐였냐면, 나는 양도인 너랑 계약을 한 거지. 양수인 매수자, 그러니까 새로운 세입자가 주인이 사람이 바뀌지 않았냐. 나는 상가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랑은 월에 150에 되는 금액을 계약할 수가 없다. 그럼 얼마? 155만 원.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 올리는 거죠. 5만 원 올린 계약 금액을 더 올려서 월세를 받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새로운 양수를 하시려는 분 입장에서 어쨌든 내가 생각했던 월세는 150만 원인데 5만 원을 더 올린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뭐 설명을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됐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양수자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됐는데, 자, 여기서 서로 간에 이제 입장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입장 차이란 뭐게 되면, 일단 주인 입장은 그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월세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지금 현재 월세를 150에 세팅하고 있어서 월세를 받고 서로 주고받고 내가 받고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내가 월세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상가 주인 입장에서는 너는 150이겠지만 이 월세 시세에 맞춰서 나는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160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155만 원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관점은 그렇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제가 일단 기존 세입자인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월세 150을 내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 게 똑같이 양도양수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좀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갈등이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고 좀 싸우게 되는 그런, 어쨌든 그런 플레이가 좀 있었는데, 이거는 좀 서로 간에 좀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질문.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상가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세입, 임차인인 거죠.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가게를 권리금을 팔고 매도를 하겠어요. 그럼 일에 대한 순서를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보통적으로 월세가 만약에 150을 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희망하는 권리금을 제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거래를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거래에 대한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로 제가 간과했던 부분은, 월세가 만약에 150 내고 있으니까 양수자도 150을 낼 거라, 그게 생각했던 게 그게 가장 큰 착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저는 그게 그 당시에 그게 되게 당연한 줄 알았죠. 당연한 줄 알았지만 어쨌든 상가 주인, 그러니까 소유자 입장 분에서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것이다 라게 플레이가 된 거죠. 어쨌든 간에 저는 일의 순서를 그렇게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일의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다시 리셋 시켜서, 첫 번째, 가게를 내놓을 마음이 있고 가게를 내놓고자 하면 일단 주인분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나 가게 내놓을 건데 월세 이렇게 해서 그대로 올릴 건데 인터넷에 올려도 되겠냐, 뭐 부동산에 올려도 되겠냐 라고 물어보고, 오케이, 주인분이 오케이 하면 그 보증금 월세 그대로 주인분이 희망하는 대로, 주인분하고 쇼 본 대로 그대로 올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희망하는 권리금 플러스 알파를 해서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주인 입장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월세라는 게 내가 지금 150 내고 있다 하더라도 160, 170, 180, 200 천정부지로 계속 오를 수가 없어요. 주변 시세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200 받는다고 해서 새롭게 장사하시려는 분이 200 내고 들어올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주인도 어쨌든 눈치를 봐가면서 올리든지 내리든지, 오히려 내린 경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먼저 주인분에게 하고 넘기는 게 맞는데, 어쨌든 이게 부동산의 그런 거래, 그 다음에 그런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어서 일의 순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싸움의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논란의 그런 주인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서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상 제가 남은 기간이 1년이 남았거든요. 1년에 150을 내고 있다고 치면은,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1년 뒤에 150을 내고, 어차피 계약 끝나고 새로운 양수자분께서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에 대한 갱신을 하는데, 그때 플러스가 2년이 되는 게 있겠죠. 2년이 되는 게 있는데, 이분 상가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본연하게 생각을 했을 때 1년 150 이거 내는 게 아니라 플러스로 5만원 올린다 했죠. 그러니까 155만원 올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 남은 기간이, 제 계약 기간이에요. 그것도 제 계약 기간이 남은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인데 제 거 150을 그대로 1년 남은 기간을 쳐주는 게 아니라 1년은 쳐주는데 거기다가 5만원 올린 상태에서 플러스 재 계약 즉 갱신할 때쯤에 다시 법정 최대치 5%를 올려서 갱신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세입자와 그 다음에 주인, 그 다음에 그런 부동산 이 셋이서 그런 보통 이제 협의를 해서 계약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시 계약서 써주는데, 사실상 급하거나 그 다음에 시세라든지 그런 걸 따졌을 때 먼저 급한 사람이 보통 지게끔 돼 있죠. 그리고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고, 사실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마무리 좋게 흘러갔어요. 근데 어쨌든 주인분 입장에서도 사실상 보통 기본적으로 2년 체결하는 거를 무시하고 그렇게 요청을 해도, 그렇게 제가 부동산 스스로, 그러니까 중개사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보통 2년 안 쓰고 그 다음에 1년짜리 양도를 받고, 그러니까 양수를 받고, 양수를 받고 1년 뒤에 다시 2년 뒤에 5%씩 올리는 그런 케이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혹시 부동산 입장에서는 되게 굉장히 세법이 복잡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이런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 가게도 하실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면은
그냥 저의 그냥 경험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점이 있었다. 여러분들의 좀 공유를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부동산 하다 보면은 싸울 일을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언쟁이 그러니까 되게 막 좀 아름답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안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많이 분쟁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좀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좀 제가 좀 경험담 공유해드렸던 거 싶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